되겠고요. 자,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일반법, 특별법이 나오죠. 일반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그 특수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의 경우는 특별법이 우선되는 게 보통입니다.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구별할 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자,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고, 같은 사안이라면 특별법이 좀 더 우선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대신 일반 특별법의 관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대성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대성을 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민법이 있다, 상법이 있다. 자, 민법은 개인 간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상법은 상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거든. 상행에 관한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보다는 상법이 특별법 성격을 띠는 것이다. 민법은 상법에 비해서는 일반법이에요. 대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상행에 관한 것은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신 상법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법이라든가 보험법이 있다. 은행법이 있다고 봅시다. 은행 업무에 관한 법인데, 은행법은 상법 중에는 특별법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은행법은 상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띈다. 그럼 이 경우는 상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법이라 하는 것은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은행법이나 보험법에 비해서는 일반법이 돼버려요. 곧 이 말은 일반 특별법 관계의 구별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이다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강행법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부여되는 법이고, 임의법규는 우리가 의사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법규를 의미한다. 자, 보통 우리 사법의 규정은 임의법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이 모두 임의법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임의규정 성격을 띠는 게 많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죠. 의미는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실정법은 실제로 제정된 법을 말할 것이고, 만든 법. 자, 자연법은 신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법. 자연법은 일종의 우리 정의관념들, 알겠죠? 신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정의가 지배되는 법이고, 실정법은 우리가 실제 만든 법,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을 실정법. 자연법은 신이 만드는 정의적 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두 개는 자, 전통적으로 영미법계는 자연법주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꼭 문수화된 법이 필요 없이 자연법 시각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 경향이고, 실정법은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는 주로 대륙법계의 실중기 철학에서 보통 탄생되는 게 실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양자는 상호 대척적 관계는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 관계다.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법의 사고는 정의 등이 실정법으로 반영되기도 하고요. 또 실정법 규제로 인해 가지고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자연법적인 성향이 반영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고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법의 해석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해석의 방법, 기법을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해석 분류를 좀 정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을 해석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을 해석한다는 말은 어제 법 자체는 많은 사람을 규율하다 보니까 일반적 추상 명확성, 즉 추상적 성향을 띠다 보니까 해석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석 주체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는 자, 우리 해석 주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는 유권 해석도 있고, 또 학자들이 하는 무권 해석이다.
유권 해석은 권위 있는 기관, 한마디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해석하는 것이고, 무권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권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입법 해석이 있고, 입법 해석, 또 우리 사법 해석, 그리고 행정 해석이 있다. 자, 입법 해석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놔 버린 것이죠.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해석 규정을 둬버리는 것. 자, 예를 나와 있죠. 우리 민법 98조 나오는 물건이다.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즉 자연력을 말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법에서 우리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해석 규정을 정해버린 겁니다. 예, 법을 만들 때 법으로 해석 규정을 정해버린 게 입법 해석이다. 자, 그래서 실정법으로 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가장 구속력이 강하다. 알죠? 그래서 가장 구속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법 해석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또 우리 재판을 통해서 법을 해석을 해간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법이 있다는 것은 분쟁이 받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인데, 법원에서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법 해석입니다. 자, 행정 해석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해석이 되겠죠.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하는 해석을 행정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무권 해석은 일명 항의 해석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학자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석을 우리는 항의 해석이다. 또는 무권 해석이다. 그래서 해석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유권과 무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는 해석 방법에 따른 것이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법의 해석 논리가 나오는데, 자, 크게 말하면 우리 물리 해석이 있고 또 논리 해석이 있다. 자, 물리 해석은 문헌 해석이라고 하죠. 자, 말 그대로 일반적인 법의 규정에 그대로 치중해서 해석하는 것. 법에 규정된 문헌에 맞게끔 해석하는 걸 물리 해석이다. 법에 써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 해석은 제1단계적인 해석이다. 자, 1단계 해석이다. 법에 정한 문자 그대로,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물리 해석이고, 자,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 논리적 관점이 고려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법에 정한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도라든가 내지는 법질서 전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구조를 고려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 해석이다. 자, 논리 해석은 자, 경우에 나누기에 따라서 축소 해석도 있고, 줄여서 해석하는 것, 또 늘려서 하는 확장 해석도 있고, 또 반대 해석도 있고, 또 일반적인 물론 해석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물론 해석, 자, 또는 유추 해석,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축소 해석은 말 그대로 좁혀서 해석하는 것, 확장은 늘려서. 자, 거기 예를 들었죠. 축소 해석은 우리가 차마 통행 금지라고 할 때는, 자, 유모차는 차마에 포함된다.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게 축소 해석이고, 확장 해석은 자, 공원 안에 수목을 꺾지 마라. 수목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화초도 포함이 되는 넓혔죠. 확장 해석이다. 자, 반대 해석은 반대 요건 존재하는 경우를 해석해 가는 것이고, 자, 물론 해석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 자동차 통행 금지면 탱크도 통행 금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물론 해석. 자, 유추 해석입니다. 유추 해석은 직접 규정이 없는 경우에 유사 법 규정을 정해서 효과를 인정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유사 규정을 적용해 가는 것이다.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보는 것인데, 유추 해석은 하나 기억할 것. 일반적으로 형법은 여러분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추 해석은 금지가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상에서는 유추 해석은 금지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밑에 정리 하나 보시면, 다른 법규에 제정 형식을 취하는 것, 법의 규정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입법 해석, 가장 구성력이 강한 것도 입법 해석,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사법 해석, 또 이념과 정신을 객관화시킨다, 전체 구조로 판단한다, 이것은 논리 해석. 자, 그리고 유권 해석은 공권적 해석, 또 무권 해석은 학리 해석, 1단계 해석 방법은 우리 물리 해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